중요해요! 진짜야! 자, 14번. 얘는 나눗셈의 정리를, 나머지 정리를 약간 보기화 시켜가지고 거기서 옳은 걸 찾는 문제예요. 즉, 나머지 정리의 성질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봐봐요. 자, 우리는 이 px를 x 빼기 a 곱하기 x 빼기 b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한대요. 그때 보기가 옳은 걸 모두 찾으래. 근데 일단 나머지를 rx라고 한다고 했잖아. 여기 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면 나머지 정리 써가지고 일단 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나머지 정리 한번 써볼게요. 그럼 나머지 정리는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 즉 x가 a 또는 b가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x죠. 얘를 원래 식에 대입했을 때 그게 나머지랑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a를 원래 식에 대입하면 그게 p a가 되게 되는 거죠. 이게 나머지랑 같대요. 나머지랑 같아진다. 여기도 x가 있으니까 x에다가 a를 넣은 ra랑 같아진다는 얘기죠. pa는 ra랑 같아요. 그럼 또 b를 원래 식에 집어넣으면 pb는 나머지 rb랑 같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 두 개야. 이거 두 개 놓고 한번 봅시다. 자, 기억 pb 빼기 rb는 0이래요. 자, pb 빼기 rb, pb는 rb랑 같대. 그러면 pb랑 rp랑 같으니까 얘 바꿔 쓰면 rb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rb 빼기 rb는 당연히 0이지. 그럼 기억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 pa 빼기 rb는 ra 빼기 pb랑 같대요. 자, 봐봐요. 여기도 아까 rb, pb랑 같다 그랬잖아. 그러면 rb 대신에 우리 pb라고 써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a 빼기 pb. 네, ra는 아까 pa랑 같다고 했잖아. 얘 똑같이 pa라고 써도 되는 거죠. 그럼 좌변이 뭐가 돼요? pa 빼기 pb래. 우변도 뭐가 돼요? pa 빼기 pb래. 그럼 좌변과 우변의 식이 완전히 같으니까 니은도 맞아. 자, 그 다음 디귿 a 곱하기 pa 빼기 b 곱하기 pb는 a 곱하기 ra 더하기 b 곱하기 rb래. 자, 얘는 뭐야? 얘는 뭐예요? 얘는 여기에다가 자 PA라는 거는 여기다 A 곱한 거잖아. 그럼 이 식에다가 PA 만들려면 똑같이 A 곱해야 되죠. 그럼 양변에 A 곱해 볼게요. 그럼 A 곱하기 PA는 얘한테도 A 곱해주면 A 곱하기 RA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B 곱하기 PB 있네. 그러면 얘도 PB에다가 B 곱해줘야지 B 곱하기 PB 되는 거잖아. PB는 양변에 B 곱해주니까 B, R, B랑 같아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디귿 다시 한번 찬찬히 봅시다. APA는 APA 빼기 BPB가 ARA 더하기 BRB랑 같대요. 그럼 봐봐요. 자, 우리 또 RA에 관한 식들을 다 P로 바꿔볼게요. ARA는 우리 APA로 바꿀 수 있죠. 얘는 그러면 APA가 되게 되는 거고 BPB라고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얘는 APA 빼기 BPB가 APA 더하기 BPB랑 같대. 이게 말이 돼요? 자, 얘 같은 거니까 날려버리면 BPB는 마이너스 BPB가 BPB랑 같아진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가 같아지려면 두 개 부호 다른 게 서로 같대. 이게 같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B가 0이 돼야 돼. BPB가 0이 되려면 B가 0이거나 PB가 0이 되는데 B가 0이라는 보장 없죠. PB가 0이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게 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이런 보기 문제도 좀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연습이 많이 되면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5번은 조금 쉬운 문제 나왔네요. 조리제법 이용하는 문제예요. 조리제법 과정에서 각각의 알맞은 문자에 대한 알맞은 숫자를 찾으래요. 자, 그러면 얘를 1차식으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를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구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바로 조리제법 해줄게요.
자, 나누는 식의 개수들을 쭉 써주고 그 다음에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 2. 오케이,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조리제법 가시죠. 그럼 얘는 내려와요. 얘가 다시 올라가면서 곱해져요. 2 맞죠? 얘가 내려오면서 난 애들이랑 더해요. 그럼 a 더하기 2가 p래. 오케이, 얘는 일단 a 더하기 2야.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면서 곱해요. 올라가면 곱한데 올라가면서 얘랑 곱해요. 그 결과가 8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p에다 2 곱한 게 8이래. 그럼 p는 뭐가 돼야 돼요? 4야. 4가 a 더하기 2래. 그럼 a는 뭐야? 2야. 오케이? 자, 그럼 계속 가봅시다. 그럼 b에다가 8을 더하는 게 q래요. 그럼 q는 일단 b 더하기 8이야. 그럼 이 q에다가 2를 곱해서 올린 게 22래. 그럼 q는 뭐가 돼요? 11이지. 그죠? 2 곱하기 11을 해야지 20이 나오잖아요. 그럼 b에다가 8 더하는 게 11이야? 그럼 b는 3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c에다가 22 더한 게 26이 나온대요. 26은 그러면 22에다가 4를 더해야 나오기 때문에 c는 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우리는 a, b, c의 값을 2, 3, 4라고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때요? 참 쉽죠? 16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다항식이 얘를 인수로 갔는데요. 인수라는 건 뭐예요? 인수라는 거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얘기를 해요. 즉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니면 바꿔 얘기하면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4차식이니까 4차식을 인수분해하면 어떤 뭐 1차식 곱하기 3차식이 될 수도 있고 2차식 곱하기 2차식이 될 수도 있고 2차식 곱하기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인수로 갖는다는 건 인수분해했을 때 얘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돼요. 예, 여기다가 어떤 썸띵이 곱해져가지고 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인수라는 거 아까 제일 처음에 말했던 거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라고 했잖아요. 얘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바꿔 얘기하면 x-1이 두 번 곱해져 있는 얘기잖아요. 두 번 곱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x-1로 두 번을 나누었으면 그때도 쟤는 똑같이 나누어 떨어져야겠죠. x-1로 두 번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져야 x-1의 전체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a,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x-1로 얘네를 두 번 나누었을 때 둘 다 나누어 떨어지면 된다는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자, 우리는 x-1, x-1로 두 번 나눌 거예요. 1차식으로 두 번 나누네? 그러면 얘를 1차식으로 나누는 거니까 조리제법 쓰면 되겠죠. 조리제법 한번 써볼게요. 자, 조리제법 쓸 거면 얘 개수들을 쭉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 지금 x-1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우리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 1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리제법 하면 내려와요. 올라가면서 곱해요. 내려오면서 더해요. 올라가면서 곱해요. 내려오면서 더해요. 올라가면서 곱해요. 내려오면서 더해요. 올라가면서 곱해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더해요. 자, 이렇게 되면 나머지 a 더하기 b 빼기 2. 그 다음에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누어 떨어져야 되잖아. 얘를 x-1로 한 번 나눴을 때 그때 나누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 나머지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한 번 더 나눠도 또 나눠 떨어져야 돼. 이 나눴을 때 몫을 한 번 더 나눠 떨어져야 돼. 얘를 그러면 조리제법 한 번 더 해주면 그게 또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 번 더. A 올라가 A 2A 또 올라가면서 곱해요. 2A 그러면 내려오면서 더해요. 3A 더하기 B 올라가면서 곱해요. 3A 더하기 B 내려오면서 더해요. 4A 더하기 2B 이게 x-1로 한 번 더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나누어 떨어져야 되니까 얘 나머지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봐봐요. 나머지 한 번 나눴을 때 나머지 A 더하기 B 빼기 2가 0이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나눴을 때 나머지 4A 더하기 2B도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우린 이 두 식을 만족하는 A, B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 2로 나눠지네. 그럼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2A 더하기 B가 0이 되면 되는 거죠. 자, 문자 두 개씩 두 개예요. 근데 B 같네. 그럼 위에 식에서 아래 식을 빼서 B를 소거해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A 빼기 2가 0이 되게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A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럼 B는 4라고 나오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래 있던 식이 x-1에 전체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x-1로 두 번 나눴을 때 두 번 다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A, B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실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이번엔 인수분해의 문제예요.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인데 그냥 인수분해가 아니라 같은 모양이 존재할 때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런 식이 된대요. 어떤 2차식에다가 1차식의 완전 제곱, 2차식의 제곱꼴로 인수분해가 된대요. 자, 그럼 한번 인수분해 해볼게요. 자, 근데 우리는 x제곱 빼기 2x, x제곱 빼기 2x라는 공통된 모양이 보이잖아요. 그럼 얘를 공통된 모양을 다른 문자로 치환해 볼게요. 얘를 A라고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치환 후에 식은 A 곱하기 A 빼기 1 빼기 2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A제곱 빼기 A 빼기 2가 되는 거죠. 치환한 문자에 대한 2차식인데 인수분해가 되게 생겼어요. 인수분해 해주면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죠? 그럼 얘는 A-2 곱하기 A 더하기 1이라고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럼 얘를 우리 다시 치환한 문자에 대해서 인수분해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걸 이제 치환을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제 치환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A 대신에 다시 x제곱 빼기 2x를 써주면 되는 거죠. 자, x제곱 빼기 2x 써주면 A 대신에 x제곱 빼기 2x A 대신에 x제곱 빼기 2x 요렇게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치환을 풀고 나니까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되게 생겼어요. 어디서? 여기서. 왜? 완전 제곱식의 모양이 보이니까. 우리 완전 제곱식의 모양이 보이면 바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앞에 건 그대로, 뒤에 것만 완전 제곱식 이렇게 뿅. 어때요? 깔끔하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주어진 식을 완전히 인수분해한 모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인수분해한 모양이 얘랑 같아야 된대요. 지금 x-1의 제곱, x-1의 제곱 보이니까 앞에 있는 식이 이 2차식이랑 같으면 되는 거죠. 자, a, b 구하래요. 얘가 a, 얘가 b가 되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도 우리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GO! 자, 18번 다음 식의 값을 구하래요. 자, 보시다시피 약간 숫자가 very dirty하죠. 자, 이런 숫자 우리가 그냥 이거 그냥 계산해서 구해도 돼요. 2018에 3승 정도 우리 할 수 있잖아. 우리는 고등학생이니까 세제곱 정도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풀기 싫어. 아유, 귀찮잖아. 싫어.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풀어보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풀어보기 위해 뭘 하냐? 바로 인수분해를 이용할 겁니다. 자, 인수분해 어떻게 이용하냐? 자, 여기서 들어온 숫자를 한 문자로 바꿔주면 돼요. 자, 여기서 제일 들어온 숫자 뭐예요? 2018이랑 2017이잖아. 그럼 얘를 문자로 바꿔줄게요. 우리 2018을 문자 x라고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은 x 세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2017은 2018에서 1 뺀 거잖아요. 그럼 x 빼기 1인 거지. x 빼기 1 곱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이 그대로 계산하기 싫으니까 얘 좀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그러면 얘 마법의 숫자 1이기 때문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1 곱하기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분모는 얘 지금 식의 형태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이거 전개해 줄게요. 전개하면 빼기 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어머나, 전개하고 보니 아름다운 같은 놈들이 두 개 보이죠.
그러면 위아래 같은 거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약분 해주면 최종적으로 얘는 x 더하기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주어진 식을 변형해서 간단하게 만들었더니 x 더하기 1이래요. x 아까 뭐였어? 2018이니까 여기 얘는 2018에다 1을 더한 2019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매우 매우 아름다워요. 자, 이런 복잡한 문제는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인수분해해서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치환을 풀어주면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 아름다운 작업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더러운 애 누구예요? 누구긴? 2102지. 102 세제곱 할 수 있긴 하지만 하기 싫으니까 다르게 풀 거라고요. 자, 우리는 이번에는 102를 A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102를 A라고 치환하면 주어진 식은 A의 세제곱 빼기 6 곱하기 102래. A의 제곱 더하기 12 곱하기 A 빼기 8 이렇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잘 보니까 8은 뭐예요? 2의 3승이죠. 그러면 얘를 2의 3승으로 바꿔봅시다. 그 다음에 12는 그러면 얘 뭔가 있어 보여. 지금 3승 3승 보이잖아. 완전 세제곱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12는 그러면 3 곱하기 2의 제곱인 거죠. 6은 얘는 마이너스 3 곱하기 2인 거잖아. 자, 어때요? 세제곱이고 제곱한 거, 한 번 곱한 거, 제곱한 거, 한 번 곱한 거, 3배, 3배. 이거 완전 세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얘 인수분해하면 그러면 A 빼기 2의 전체 3승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치환한 문자에 대해서 인수분해가 끝났어요. 그럼 우리 이제 뭘 한다? 뭘 하긴 이제 치환 풀어야지. 자, 치환한 문자에 대한 인수분해가 끝났으면 우리 언제나 치환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치환한 상태로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치환을 풀면 얘는 102 빼기 2의 3승이야. 그럼 결국 100의 3승이잖아요. 100의 3승은 뭐다? 100만. very easy하죠. 자, 이렇게 더러운 식도 우리가 치환해서 인수분해만 해주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으면 잘한 거예요. 자, 19번.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래요. 자, 그냥 단순한 인수분해 문제들입니다. 자, 여러 가지 종류의 인수분해가 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예요. 다만 그냥 문자의 개수가 조금 달라졌을 뿐이죠. 자, 얘 보면 제곱이 보이잖아요. 근데 제곱들의 개수도 다 제곱이네. 그럼 얘를 조금만 바꿔주면 얘는 2b의 전체 제곱이고 얘는 3c의 전체 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아까 2b의 제곱이라고 했잖아. 2b가 한 세트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바꿔주면 2 곱하기 2 곱하기 a 곱하기 2b가 되는 거고 자, 얘는 2b가 한 세트, 3c가 한 세트니까 얘는 바꿔주면 2 곱하기 2b 곱하기 3c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얘는 3c가 한 세트니까 얘 2 곱하기 3c 곱하기 a 이렇게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이 b를 대문자 b라고 생각을 해보고 3c를 대문자 c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4ab 같은 경우는 2a 대문자 b 얘는 2 대문자 b 색깔을 좀 맞춰줄게요. 얘는 2a 대문자 b 다시 맞춰줄래. 2a 대문자 b 얘는 2 괜히 맞춰주려고 했나봐. 근데 어쩔 수 없어. 한번 맞추기 시작한 이상. 그 다음에 얘는 3c지. 그럼 파란색이다. c 다시 a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주어진 식에서 얘는 b의 제곱, c의 제곱. 자, 제곱 더하기 제곱에 2ab, 2bc, 2ca 이건 뭐랑 같아요? 결국 얘네는 인수분해하고 나면
A 더하기 대문자 B 더하기 대문자 C의 전체 제곱이랑 같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거 치환한 거 한번 풀면 A 더하기 대문자 B 대신에 2B 대문자 C 대신에 3C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어때요? 자, 결국 그냥 공식을 이용한 문제예요. 자, 공식을 이용한 문제지만 계수가 꼭 1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계수가 제곱이 나왔으면 이런 식으로 응용하는 방법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다음 거 볼게요. 자, 이번에는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빼기 4예요. 얘를 인수분해하래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차식인데 3차식의 인수분해로 되는 게 없죠. 공식으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럼 공통인항을 찾아봐야 돼. 공통인항 어떻게 두 개 하나 묶더라도 공통인항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식 같은 경우에는 인수정리를 이용해요. 인수정리.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 하나 찾아가지고 그 x값으로 이제 인수분해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x값 0이 되게 하는 x값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일단 3차 방정식을 푸는 형태가 될 텐데 사실은 지금 이 단원을 공부할 때는 아직 3차 방정식을 배운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럼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은 우리가 x에다 어떤 걸 넣어가지고 좀 찾아봐야 돼요. 근데 그 넣는 후보군이 있게 되는 거죠. 그 후보군이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들 1밖에 없죠. 1에 분의 상수항의 개수의 약수들 4의 약수니까 1, 2, 4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즉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 중에 하나가 얘 중에 하나가 이 식의 x에다 집어넣었을 때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된다는 거예요. 즉 얘 한 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번 넣어볼게요. x에다 1부터 한번 넣어봅시다. 1 넣으면 1, 3 더하면 4에서 4 빼니까 0 맞죠? x가 1일 때 이 식이 0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x1이 이 식의 근이라는 얘기거든. 근이라는 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쨌든 1차식 곱하기 2차식의 형태로 나올 텐데 근이 1이 나와야 된대요. 근이 1이 나오려면 여기에 x 빼기 1이라는 식이 들어와야지 x에 1 넣었을 때 얘가 뭐가 됐던지 0이 돼서 식이 성립하게 될 거잖아요.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나머지 이 2차식은 주어진 이 식을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되게 되는 거겠죠. 이 몫을 찾기 위해 우리는 주어진 식을 x 빼기 1로 인수분해 해볼 거예요. 뭘 이용해서? 조리제법 이용해가지고. 자, 그러면 조리제법 한번 이용해 볼게요. 1, 3, 0, 4 여기에다가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 1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1, 1, 4, 4, 4, 4, 0 나누는 식이 자 나머지가 0이 됐다는 건 나누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즉 x-1로 나눴을 때 이 식을 x-1로 나눠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한 상황이랑 딱 맞아. 그러면 우리는 잘했어. 매우. 그러면 몫인 얘가 이 2차식으로 들어오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4x 더하기 4잖아요. 오케이? 자, 근데 얘는 인수분해 한 번 더 되네. 인수분해 한 번 더 해주면 어떻게 돼요? 자, x 빼기 1 곱하기 x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이 되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좌변이었던 얘를 인수분해한 게 얘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로 인수분해 끝. 자, 이런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 많이 해놓으시고 잘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으시고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3번 볼게요. 자, 이번엔 이 4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 4차식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구나. 특징이 아니라 이 4차식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식으로 인수분해 안 되죠. 공통인항을 끌어내려고 해도 공통인항이 딱히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얘도 아까 2번이랑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 같은 경우에 얘도 공통인항이 없고 4차식의 뭐 공식으로도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얘가 0이 되게 한 x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0이 되게 한 x 어떻게 찾는다? 대입을 해서 찾는다고요. x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1의 약수니까 1밖에 없고 상수항의 개수의 약수 1, 2, 4들 중에 하나를 넣어서 제가 0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작은 1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 1 플러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더하기 4 마이너스 7 플러스 6 플러스 7 마이너스 7 플러스 7이니까 0 되는 거 맞죠? x가 1일 때 얘가 0이 됐어요. 그러면 이 4차식을 한번 인수분해하면 1차식 곱하기 어떤 3차식이 될 텐데 이 1차식이 x가 1이 나오도록 하는 근 1을 갖도록 하는 1차식 x-1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이 3차식은 주어진 식을 x-1로 나눴을 때 나오는 몫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한번 주어진 식을 x-1로 나눠 볼게요. 나눌 때 그냥 조리제법으로 쉽게 나눌 거예요. 그러면 자 개수 쭉 써줄게요. 1,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4 거기다가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x값 1 집어넣어주면 1, 1, 3,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사 0. 자, 0 나왔다는 우리가 제대로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x-1로 나눴을 때 몫이 얘니까 이 몫이 1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x 3승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 또 3차식이 있잖아. 그럼 이 3차식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얘가 인수분해 아마 한 번 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을 인수분해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우리 이 식을 인수분해할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근데 얘도 또 아까처럼 공식으로 안 되고 그 다음에 공통인항이 나오지도 않잖아. 그럼 똑같이 또 얘가 0이 되는 x를 한 번 더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귀찮죠? 어쩔 수 없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다가 x에다가 또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들 얘네들 중에 하나 넣어가지고 찾는 거예요. 자, x에다 1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1 넣으면 1, 3 더하면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0 안 되죠? 그럼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이번엔.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플러스 5니까 0 되게 되는 거잖아. 어때요? 마이너스 1 넣으니까 0이 됐다라는 거는 우리는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떤 1차식 곱하기 2차식이 될 텐데 그 1차식에서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도록 하는 어떤 식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즉 x 플러스 1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나머지 이 2차식은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식을 x 플러스 1로 한번 나눠 볼게요. 1,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조리제법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 마이너스 1 써주고 시작! 그럼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4, 0 딱 됐죠. 자, 그러면 몫이 이 2차식이 돼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2x 마이너스 4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얘 인수분해하니까 어때요? 그러면 이 3차식을 인수분해하니까 x 더하기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 빼기 4 나왔는데 더 이상 이 2차식이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로 끝난 거죠. 이 4차식은 인수분해했던 이 x-1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4라고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결국 얘랑 같은 방법인데 얘는 4차식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번엔 4번으로 가볼게요. 자, 4번은 특징이 개수가 모두 개수란다. 차수가 모두 4차, 2차, 2차, 4차 다 짝수인 거죠. 우리 차수가 모두 짝수인 식을 뭐라고 부른다? 복 2차식이라고 부르게 돼요. 자, 이 복 2차식에 대한 인수분해예요. 근데 기본적인 복 2차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짝수인 차수를 x제곱을 한 문자로 바꾸고 y제곱을 다른 문자로 바꿔서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기본입니다. 자, 일단 해볼게요. x제곱을 a라고 바꾸면 얘는 a제곱 빼기 3a, y제곱을 b라고 바꾸면 b 더하기 b제곱 이거잖아요. 인수분해가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 강제로 완전제곱식을 만들 거예요. 근데 완전제곱식을 만드는데 각각 한 번씩 곱해진 애를 말고 제곱이랑 제곱을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 얘네 둘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들게 되면 얘는 우리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드는데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는 얘네가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플러스 2ab와 또는 마이너스 2ab가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자, 플러스 2ab 해줬으면 없는 2ab 만들었으니까 마이너스 2ab 한번 또 해줘야 되죠. 그 마이너스 2ab를 얘랑 합쳐줄게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5ab가 되게 되는 거고, 자, 만약 여기다 마이너스 2ab를 꽂아줬으면 플러스 2ab 얘랑 반대되는 플러스 2ab 얘랑 합쳐줘가지고 마이너스 ab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를 한다. 완전제곱식으로 정리해주면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 빼기 5ab가 되는 거고, 얘는 a 빼기 b의 제곱 빼기 ab가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준 이유는 강제로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를 만들어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식 중에 이 두 가지 식 중에 뭐가 제곱 빼기 제곱이 될까요? 한번 치환을 풀어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위의 식 치환 풀어볼게요. 얘는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전체 제곱 빼기 5x제곱 y제곱. 자, x제곱 y제곱 하나로 합치면 이렇게 된 거죠. 자, 제곱 빼기 제곱이 될 거면 이거 전체가 제곱이 돼야 되는데 얘는 개수 때문에 제곱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항은 전체의 제곱 맞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까지는 맞아. 얘도 제곱이야. 근데 개수가 제곱이 안 돼가지고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를 강제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억지로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안 쓸 거예요. 그럼 아래식 한번 볼게요. 아래식 같은 경우엔 치환 풀면 x제곱 빼기 y제곱의 전체 제곱 빼기 x제곱 y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는 제곱 하나로 묶으면 x제곱 빼기 y제곱의 전체 제곱에서 빼기 xy의 제곱이 되는 거죠. 어때요?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가 나타났잖아요. 그럼 얘는 제곱 빼기 제곱은 우리가 인수분해 한 번 더 하면 합차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죠. 그럼 얘 합차로 인수분해하면 자, x제곱 빼기 y제곱에다가 얘 합 플러스 xy 그 다음에 차 y제곱에다가 얘 부호 바꾼 거 마이너스 xy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4번의 답은 자, 요 x제곱 빼기 y제곱 더하기 xy 곱하기 x제곱 빼기 y제곱 빼기 xy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보기차식에 대한 인수분해는 기본적으로 치환을 하고 치환하는 문자에 대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그대로 인수분해를 하면 돼요. 근데 안 되면 이렇게 강제로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20번 삼각형 ABC의 세변의 길이가 다음 관계가 성립할 때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래요. 자, 얘는 지금 이런 관계가 성립한데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잖아. 그럼 얘를 정리를 해봐야겠죠.
자, 전개되어 있는 식을 정리한다는 건 뭐라는 거다? 바로 인수분해를 한다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를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자, A, B, C가 세 문자가 섞여 있는 식에 대한 인수분해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세 문자가 섞여 있는 식에 대한 인수분해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정리를 할 때 우리가 최고 차수가 제일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면 조금이라고 더 편해요. 근데 최고 차수가 제일 낮은 문자는 A는 지금 3차, B도 3차, C는 1차. 그러니까 C가 최고 차수가 제일 낮아요. 얘를 C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볼 거야. 자, C 1차. C 하나 갖고 있는 애들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C가 없는 애들. 얘네가 전체가 다 C가 없죠. 그럼 얘를 A에 대해서 또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볼게요. A의 3승 더하기 A제곱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제곱 빼기 B 세제곱이라고 우리가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지금 C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1차항이고 이게 상수항이잖아요. 상수항이 very 길죠. 이렇게 상수항이 very 길 경우에는 상수항이 또 한 번 인수분해가 되게 돼요. 자, 한번 봐봐요. 우리 항 4개짜리네, 상수항이 지금. 문자 2개가 항이 4개짜리예요. 그럼 얘 인수분해 어떻게 해요? 2개 짝지어가지고 공통 인수를 만들어내야죠. 자, 2개 짝지으면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한번 짝지어 봅시다. 앞에 거 2개 A 제곱으로 묶으면 A 더하기 B. 뒤에 거 2개 마이너스 B 제곱으로 묶어주시면 A 더하기 B. 어때요? 공통인 게 보이죠? 근데 공통인 거 보이기 전에 얘도 지금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제곱 빼기 제곱 한번 바꿔주면 합차로 인수분해할 수 있으니까 A 더하기 B 곱하기 B 빼기 A 라고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 동시에 보이니까 자, 얘 A 더하기 B로 다 묶어줄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A제곱 빼기 B제곱 더하기 C 곱하기 A 뭐니? B 빼기 A가 0이 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잘 보면 B 빼기 A가 있고 얘는 제곱 빼기 제곱이네. 얘 또 인수분해 해주면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B잖아요. A 빼기 B, 얘 B 빼기 A, 얘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C 곱하기 A 빼기 B. A 빼기 B, A 빼기 B. 공통인 항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쟤를 또 A 빼기 B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수분해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A 빼기 B로 묶어주면 A 빼기 B. 남은 애들은 이제 A 더하기 B 빼기 C.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어때요? 인수분해를 했더니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빼기 A 빼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빼기 C 한 게 0이 된대. 이거 식 3개 곱하는 게 0이래요. 그러면 얘네 곱해서 0이 될 거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 그 다음에 얘가 0이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A 더하기 B가 0이려면 A가 마이너스 B면 되죠. 그 다음에 A 빼기 B가 0이려면 A는 B면 돼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려면 A 더하기 B가 C랑 같으면 되는 거지. 그죠? 자, 이거 3개 중에 우리가 조건에 부합하는 게 뭔지 찾아보면 돼요. 근데 A, B, C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세변의 길이인데 A가 마이너스 B랑 같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얘네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잖아. 하나가 양수면 하나는 음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세 변의 길이에서 한 변의 길이가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변의 길이는 무조건 0 이상의 양수가 돼야 돼요. 그럼 얘는 한 변의 길이가 음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얘는 안 돼요. 그럼 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네. 얘는 될 수 있죠. 삼각형 모양에 따라서 이등변 삼각형이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얘는 한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이랑 같대요. 자, 한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이랑 같다. 이거는 삼각형의 조건에 위배됩니다. 왜?
삼각형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삼각형 처음 배울 때 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는 무조건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아야 돼요. 다른 한 변도 무조건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아야 돼. 다른 한 변도 무조건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아야 돼. 절대 같아질 수 없어요. 같으면 삼각형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A 더하기 B가 C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삼각형이라는 조건에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거는 얘 인수분해를 했을 때 0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A는 B랑 같다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삼각형 세 변의 길이 중에 두 변의 길이가 같네. 얘는 그럼 변 A랑 B가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게 되는 거죠. 즉, 변 A와 B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21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상자의 건널비를 구하래요. 근데 주어진 건 뭐야? 모서리 길이의 합과 대각선의 길이만 주어졌을 때 이걸 가지고 이 상자의 건널비를 구하래요.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든 구해야지 뭐. 자, 일단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얘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예요. 그럼 직육면체는 모서리의 종류가 몇 개 있어요? 모서리 종류가 총 3개 있는 거지. 자, 어떻게? 자, 요런 거, 요렇게 아랫면에 있는 가로의 길이 A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밑면에 세로의 길이, 이런 거 우리 B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높이가 되는 요거. 총 이렇게 A, B, C 세 종류의 모서리가 있는 거잖아. 근데 이 모서리가 전체 모서리 16개 중에 이 모서리가 각각 16개래. 12개 중에 이 모서리 각각 A가 하나, 둘, 셋, 넷, B가 하나, 둘, 셋, 넷. 다시 좀 정확히 그려줄까? 하나, 둘, 셋, 넷. 그다음 B가 하나, 둘, 셋, 넷. C가 하나, 둘, 셋, 넷. 각각 4개씩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3종류의 모서리가 각각 4개씩 있어서 12개의 모서리가 되는 거예요. 이 12개의 모서리를 다 합한 게 56이래. 그럼 얘는 A, B, C를 다 더하고 여기다 4배한 게 56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각각 하나씩 더한 거는 우리는 14개가 되게 되는, 14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54래요. 이 대각선의 길이는 그럼 어떻게 구해? 이 대각선의 길이는 우리 중3 때 배웠던 내용을 잘 떠올리시면 돼요. 자, 우리 대각선의 길이 이 AG 같은 경우에는 잘 보면 여기에서 이 세로 A2랑 연결한 다음에 밑면에 대각선 이 EG를 연결하면 여기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때 이 높이 A는 C가 되는 거고 이 밑면의 대각선의 길이 EG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얘는 밑면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적용하면 얘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거였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대각선의 길이 AG 같은 경우에는 얘의 제곱은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결국 AG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루트 54래요. 그럼 이 양변 제곱해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54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때 우린 상자의 건널비를 구하래요. 상자의 건널비. 상자의 건널비는 모든 면의 넓이를 다 더해야 되잖아. 근데 직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면이 2개씩 존재하게 되는 거죠. 윗면이 아랫면이랑 똑같이 존재하고 앞면이 뒷면이랑 똑같고 옆면이
또 옆면이랑 똑같고 이렇게 각각의 면이 두 개씩 존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모든 면의 넓이를 다 더하면 우리는 밑면 AB가 두 개 있어. 그 다음에 앞면 AC가 두 개 있어요. 그 다음에 옆면 BC가 두 개 있어요.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EAB, EBC, ECA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근데 힌트는 이거 두 개야. 우리 근데 얘네 보면 떠오르는 거 하나 있죠? 바로 곱셈 공식의 변형이잖아요. 우리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은 ABC의 제곱에서 우리 얘 빼가지고 만들 수 있잖아요. 아니면 다르게 얘기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EAB, EBC, ECA의 합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얘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 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EAB 더하기 EBC 더하기 ECA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얘 바꾸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4였잖아. 결국 14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우리 아까 54 나왔죠? 54 더하기 자 EAB, EBC, ECA, EAB, EBC, ECA 얘 우리 아까 X라고 할 거잖아. X랑 같아진다는 얘기죠. 자 14의 제곱은 뭐예요? 14의 제곱은 우리 196이라고 알고 있잖아. 이 정도는 알고 있죠. 모르면 그냥 제곱해보면 돼요. 제곱해보면 우리 196 나오게 되는데 얘가 54 더하기 X래. 그럼 X는 뭐예요? 142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아까 상자의 건널비가 142가 나오게 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문제, 이런 그 증육면체 대각선을 이용한 곱셈 공식의 변형 문제는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다 나와요. 그 말인즉슨 굉장히 일반적이고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꼭 잘 풀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22번. 자, 이거는 이제 항등식을 활용한 형태의 문제예요. 근데 굉장히 여러 가지 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집에서도 일반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중요한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온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고 많이들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한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엔 일단 제일 큰 포인트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한대요. 자,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는 건 뭐야? 얘는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자,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이 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질을 이용할 거야, 이번에. 그런데 자, 잘 봐봐요. 우리 1번 한번 볼게요. A4, A3, A2, A1, A0를 다 더한 값을 찾으래. 근데 여기서 A4, A1, A4, A3, A2, A1, A0 뭐예요? 식의 개수들이죠. 상수항과 개수들이란 말이야. 상수항들과 개수들만 남긴 거를 다 더할 거래. 근데 더할 거면 얘네만 남길 거면 여기서 X가 어떻게 돼야 돼요? X가 없어져야 되죠. X가 사라져야지 여기서 개수들만 남게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 X들을 없애야 돼. 어떻게 없앨까? 없애는데 이 X에 대한 항등식의 성질을 쓴다는 거야. X에 대한 항등식이란 건 뭐라고? X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이 식이 성립한다고. 그러면 자, X에 어떤 값 한번 넣어봅시다. 넣을 건데 X에 뭘 넣어서 이걸 이렇게 만들 건데 근데 X가 없어지도록 넣어야겠네? 그럼 X에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X가 없어진다고 했잖아 내가. 그럼 X에 0 넣으면 어떻게 돼? 0 곱하기 A0 없어지는 거지. X뿐만 아니라 A0까지 없어지고 A2도 없어지고 A3도 없어지고 A4도 없어지잖아. 다 없어져 그냥. 0 넣으면 다 없어져. 뭐만 빼고? A0만 빼고.
만약 여기에서 a0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면 우리는 x에다 0 넣어가지고 다 날려버리면 돼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a0를 구하는 게 아니야. 뭘 구하는 거야? a0를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는 거야. 모든 개수들은 다 남겨놔야 돼. 그럼 다른 거 넣자. 0은 아닌 것 같아. 그럼 뭘 넣을까? 뭘 넣으면 x만 사라지고 얘네들은 다 남아있을까? 뭐냐면 바로 1이죠. x에 1을 넣으면 자, 1 곱하기 a0, a0는 a1, a1이잖아. 1 곱하기 a2, a1즉 1 곱하기 a3, a1이래. a2죠? 1 곱하기 a3, a3죠. 1 곱하기 a4, a4.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얘네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x에다가 1 넣어볼게요. 항등식이니까 양변에 1을 넣더라도 이 식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자, 얘 1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좌변 1 되는 거고 우변은 x들만 사라지니까 a4 더하기 a3 더하기 a2 더하기 a1 더하기 a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결국 이거 다 더한 게 1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아래 거 2번 볼게요. 이번에는 잘 보면 음수인 애들만, 음수래, 홀수인 애들만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그럼 얘를 조금 바꿔가지고 홀수인 부분만, 얘네들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는 뭘 해야 될까? 역시 근데 x가 없잖아. x를 날리면서 홀수인 애들만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x를 날리려면 아까 우리 1 넣었죠. 근데 1 넣으면 얘네 다 짝수잖아. 그럼 홀수인 애들만 마이너스가 되게 할 거면 우리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돼요. 어우, 세상 편안하게. 자, 마이너스 1 넣어봅시다. 그러면 자, 일단 우변 먼저 볼게요. 우변은 a0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a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a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그냥 1이죠. a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4제곱이니까 1 그러니까 a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좌변은 어떻게 돼요? 좌변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1 빼기 이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3의 제곱 9가 되게 되는 거죠. 어때요? 그러면 이 주어진 값은 9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3번 같은 경우에는 A4, A2, A0를 구하래. 그러면 잘 보면 A4, A2, A0는 순서가 다 짝수인 애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두 개의 식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A4, A2, A0를 구해라. 여기서 홀수만 없애면 되는 거잖아, 결국에는. 근데 이 홀수를 없애려면 이 두 식을 더하면 얘네의 부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라지겠죠. 그럼 두 식을 더해 봅시다. 더하면 얘 2A4, 얘 2A2, 얘 2A0가 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A0, A2, A4만 남겨놨어. 근데 다 두 배네. 양변을 2로 나누면 A4 더하기 A2 더하기 A0는 5가 되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항등식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개수들만의 합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문제집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아마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방법 꼭 잘 알아놓으시고요. 항등식을 우리 좀 수월하게 이용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23번 볼게요. 마지막 문제예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어떤 3차식 fx에 대해서 fx 더하기 2이 x-1의 전체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fx 빼기 1이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질 때 우리의 목적은 이 3차식 fx를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3차식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좀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자, 근데 일단 주어진 힌트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3차식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fx는 일단 3차식이니까 x세제곱으로 생겼는데 최고차항인 개수, 3차항인 개수가 2래요. 이 x세제곱으로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뒤로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렇게 올 거잖아요. 그 각각의 개수를 A, B, C라고 놓읍시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그럼 이 A, B, C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 문자 3개의 값을 찾아낼 건데 힌트는 이렇게 2개 주어져 있다. 요걸 가지고 우리는 A, B, C를 찾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첫 번째 힌트 볼게요. fx 더하기 1이 x-1의 전체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대. 이거 아까 비슷한 문제 우리 봤잖아요. x-1의 전체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한다면 x-1로 2번 나누었을 때 둘 다 나누어 떨어져야 되는 거죠. 자,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우리 나머지가 0이 된다고 그랬잖아. 나머지가 0. 그러면 x-1로 얘를 2번 나눴을 때 그 2번 다 나머지가 0이 나와야 돼. 그럼 실제로 2번을 나눠볼게요. 근데 우리 1차식으로 2번 나눌 거기 때문에 그냥 조리제법으로 2번 빠르게 나눠볼게요. 자, 그럼 개수들 다 모아봅시다. 2, A, B, C. 자, x-1로 한 번 나누면 나누는 식이 0이 되겠네. x값 1 내려주시고 써주시고 그 다음 내려주세요. 그 다음 올리면서 곱해요. 내리면서 더해요. 올리면서 곱해요. 내리면서 더해요. 그 다음에 올리면서 곱해요.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2 내리면서 더해요. 이게 나머지가 되게 되는 거죠. 이게 0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져야 돼. 한 번 더 나눠 볼게요. 그러면 x-1로 한 번 더 나누는 거야. 그러면 얘 또 조리제법 바로 해주면 2 A 더하기 4 A 더하기 4 또 해주면 A 더하기 4 나머지가 2A 더하기 B 더하기 6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얘도 한 번 더 넣었을 때도 나누어 떨어져야 되잖아요. 얘가 0이 되게 되는 거예요. 2A 더하기 B 더하기 6이 0이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2도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두 문자가 있잖아요. 첫 번째 식에서. 그럼 얘를 B에 대해서 정리하면 B는 넘기고 넘기면 마이너스 2A 빼기 6이 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B는 마이너스 2A 빼기 6이에요. 그럼 아래 식에 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2 더하기 C가 0이래. 근데 B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2A 빼기 6이래요. B에다가 얘 넣어줘 봅시다. 그러면 얘는 A 빼기 2A 빼기 6 더하기 2 더하기 C는 0 되는 거잖아. 그럼 얘를 좀 정리해주면 정리하는 김에 그냥 C에 대해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C는 자 마이너스 A죠. 넘기면 2항시키면 A가 되고 마이너스 4, 2항시키면 4 이렇게 되는 거죠. C는 A 더하기 4랑 같아요. B는 마이너스 2A 빼기 6이랑 같아요.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을 우리가 다 문자 A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얘 2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B 대신에 마이너스 2a 빼기 6 그냥 마이너스 2로 묶으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3x 그 다음에 C 대신에 a 더하기 4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이제 그럼 a만 찾으면 이 식을 온전히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럼 a를 찾기 위한 힌트로 우리 두 번째 이걸 쓰겠다는 거예요. fx 빼기 1이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러면 나누어 떨어진다 했으니까 이게 나머지가 0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 x-1을 원래 식에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값이 0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다가 x에다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f-1 빼기 1이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f-1은 1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f-1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주어진 식,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1, x에다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그러면 f-1은 자, 계산 바로 하면 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2a 마이너스 3 더하기 a 더하기 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 쭉 계산하면 4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1이랑 같대요.
자, 1이랑 같으면 어떻게 돼요? 4a가 2가 되니까 a는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되는 거죠. 자, a가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어진 식 fx에서 a가 2분의 1이니까 여기에다가 2분의 1만 다 넣으면 식이 완성되게 되는 거죠. 얘는 그럼 2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x제곱 빼기 2분의 7에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7x 더하기 2분의 9라고 나오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힌트를 이용해서 B랑 C를 A에서 정리했고 아래 힌트를 이용해서 A를 구해가지고 주어진 식의 문자들을 다 숫자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fx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나눗셈 정리랑 나눗셈의 성질과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좀 복잡하게 푸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좀 뭐 점수를 가르는 용으로 좀 나올 만 하겠죠. 그래서 좀 고득점을 노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까지 반드시 풀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금성교과서 1단원 다항식의 이제 단원평가 문제를 다 정리해 봤는데요. 다들 충분히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문제들을 반드시 반복 연습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문제를 완벽하게 잘 풀 수 있게 연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들을 변형된 형태도 꼭꼭 찾아서 연습하셔 가지고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별로 고민하지 않고 빠르게 풀 수 있게 연습을 해 놓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들의 중간고사는 큰 탈 없이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2단원 가지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했어요.